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목소리 잘 들리세요? 제가 이어폰을 잘 들리세요? 제가 은서 사장님한테 진짜 큰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렇게 비도 오고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그리고 사장님들이 화면도 키신 분도 있지만 안 키신 분도 있고 이런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뭔가 밝은 에너지를 전달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거 보이세요? 정말 리더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아, 그래서 은서 사장님이 저렇게 매일매일이 행복한 조민주 사장님이 파트너로 온 게 아닐까. 행복은 전염된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또 깨달음을 또 받고 저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숍이라서 노랫소리가 혹시 크게 들리시는 거 아니시죠? 괜찮으실까요? 네. 네, 잠시만요. 오늘은 비가 올지 몰랐는데 이렇게 PPT에 커피를 따뜻한 커피를 했습니다. 모두 한번 웃어볼까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우리 소연 사장님 웃어보세요. 표정이 무서워요. 웃으면 너무 예쁜데 우리 재원 사장님, 에스 사장님, 은서 사장님 이렇게 보이시는데 웃으시니까 너무 예쁘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킨 제가 지금 3개월 동안 많은 것들을 알려드린 것 같아요. 뭐 클로징 하는 법, 명단을 컨택하는 법, 그리고 그 명단을 어떻게 해서 카톡을 보내는 신뢰 쌓기를 하는 법, 그리고 또 뭐 했었죠? 저번 시간에 저희 뭐 했었죠?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저번 시간에 뭐 했었죠? 저도 뭐 했었죠? 남겨주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을 명단을 컨택을 해서 초대하는 거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초대했다면 저는 이게 오늘 하는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초대를 했고 사업을 전달했고 그분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사업을 알아보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한 달 안에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다가도 또 이 부분이 막혀서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은 이게 가장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초대를 해서 이거를 부정을 극복해야지만 사업이 진행이 되겠다. 그럼 어떤 부정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사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저희가 뉴스킨을 선택하고 첫 번째 할 수 있었던 관문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컨택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다 보면 겪는 문제들인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나만 겪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부정으로 쌓이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얘기 들어보면 다 똑같은 문제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 강의를 들었는데 문제가 없이 조용하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자기는 더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엄청나게 나에게 나쁜 뭔가 문제가 온다는 건 내가 그만큼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도 문제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뉴스킨 사업을 다단계라서 많이 못하고 엄마 남편이 못하게 반대를 해서 못하고 그리고 지인이 없다고 못하고 진짜 저는 못 팔아서 못하고 친구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선택을 했는데 카톡을 막 보내고 컨택을 했는데 일자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신 거부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사장님들이 에너지가 다운이 되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내가 포인트 2000포인트 매니아를 만들어서 2000포인트를 할 자신이 없어서 또 되게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2000포인트를 하는 이 일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이 때문에 내가 아기를 봐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뉴스킨 사업은 너무 할 일이 많아요 하고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뉴스킨 사업을 처음에는 막 백만장자 블루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평범한 아줌마들이 쏟아지니까 그럼 저렇게 평범한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네라고 선택을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저런 아줌마니까 잘 파는구나 하고 또 그런 핑계를 대시고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 내가 뉴스킨을 선택하고 이런 생각들이 왜 자꾸만 나를 휩싸여서 내가 발길을 못 뛰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사장님들이 깊은 생각 안에 뭐가 있냐면요. 나는 안 될까 봐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씩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무언가를 뛰어나게 해서 잘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뉴스킨 사업 잘 하시더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번도 평생에 살면서 내가 뭐 대학교를 갈 때라든가 아니면 내가 미친 듯이 뭔가를 도전해서 시험에 붙었다라든가 라는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게 안 될까 봐라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한 번도 무언가를 뛰어나게 해서 그거를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에 대한 그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자꾸 안 될까 봐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막 유익인 사업을 비전을 보고 막 진짜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러다가 막 해. 근데 또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결국에는 또 하다 보니까 나는 안 될까 봐. 이 생각 때문에 발길을 멈추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남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장님은 굉장히 잘하는데 나는 결국에는 난 저렇게 못해. 결국에는 나는 안 될까 봐.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네네네. 죄송해요. 마스크 착용을 하고 하라 그래서. 네. 네.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뉴스게임 비즈니스를 통해서 뭔가 비전을 전달하고 잘할 것만 같은 그 순수한 마음에서 자꾸 하나씩 하나씩 10번의 거절을 받으니까 그 밑에는 난 또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또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장님들. 그러면 나는 안 돼 라는 거를 한번 나는 돼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부정과 나의 오만 가지의 문제들이 나는 이러니까 되지. 나는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힘든 일이 올까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든 거의 근본은 이 하나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시간을 지금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렇게 은서 사장님이 행복한 일들을 많이 뭐가 있었어요?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내가 그런 생각들을 매일매일 긍정의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서 안 될까 봐 라는 이 생각이 아니라 나는 정말 되지. 나는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엄청나게 힘든 일 있으셨죠? 저도 있었어요. 있으셨나요? 우리 사장님도 있으셨죠? 힘든 일 얘기하니까 표정이 다 굳어지세요. 있어요. 누구나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이 일이 성장되지 않거든요. 그럼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거 한번 채팅창에 남겨보실래요? 어떤 일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결국에 그걸 쓰면요 별일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 은서 사장님 힘든 일 있으셨나요?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서 힘든 일이 있었다.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긍정적이신 분들은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있었어요. 엄청 힘든 일이 있었지만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하고 좋은 생각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생각들이 뭐냐면요. 정말 이런 생각들을 내가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네트워크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 왔지? 만약에 내가 전달했는데 그 친구가 거절을 했어. 그리고 내가 제품을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사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초대를 계속 했는데 그 친구가 연락을 씹어. 그럼 결국에는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 저는 2년 걸렸거든요. 우리 사장님들은 얼마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걸리셨나요? 그리고 얼마나 나의 진심을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 표현하셨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뭐가 힘드냐는 거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서 내가 그냥 300만 원 벌려고 이 일 시작하셨나요? 오늘 좀 세죠? 아니에요. 저희는 인생을 아이 때문에 제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왔고 우리 엄마를 위해서 이 인생을 정말 우리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서 여기에 왔는데 왜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행동보다 왜 가치가 더 컸을 때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 때문에 뉴스킨 비즈니스 하려고 왔는데 아이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이 없다고 뉴스킨 사업을 뒤로 하죠. 뒷전으로 하죠. 그럼 결국에는 내가 이런 행동이 나오는 이유는 가치가 굉장히 커야지 행동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 사업 성공할 때까지는 뉴스킨 사업을 최우선순위로 해서 정말 내가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를 역지사지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어야지
그 내가 함께 하려는 그분들이 부정이 왔을 때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이런 시스템에서 확신과 실력을 키우고 정말 그런 어떤 일이 와도 내가 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파트너로서 스폰서로서 내가 이 그룹에서 리더로서 해야 될 거를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낼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많이 정말 알고 많이 배워야 우리가 확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절대로 보지 마세요. 왜 어떤 형제라인 사장님이 요즘에 안 보여요? 어떤 사장님은 이런 것 같아요. 왜 내 사업으로 내가 성공하려고 왔는데 왜 자꾸 주변을 보시나요? 강하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뉴스킨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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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긍정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떠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엄청나게 많은 부정을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를 나 자신은 모르는데 그게 엄청나게 잠재의식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주변 보지 마세요. 정말 나의 성공을 믿어주는 스폰서 사장님 그리고 지지해 주는 사장님들과 함께 하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조이프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업을 선택해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선택하고 내가 해야 될 목표와 비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냉정할 수 있지만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되는 모습으로 형제라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게 저는 최고의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거든요. 위로 같은 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로는 스폰서 사장님께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힘든 거를 위로 받려고 하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내가 에너지가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되게 멋있게 하기보다 그냥 오늘 하루도 되게 악착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루를 악착같이 살다 보면 나의 5년 후는 완전히 멋있는 리더의 삶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믿으셔야 되고요. 그냥 정말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진짜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과 정말 올바른 마음가짐과 정말 감사하는 마음, 초긍정, 그리고 여기가 항상 얘기하는 뭐 성실 이런 열정, 이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나는 당연한 문제를 겪고 있다. 근데 이거 아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다 알고 있지만.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노력해 보시는 거예요. 저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 극복은 결국에는 나를 200% 초긍정으로 믿는 힘이고요. 나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에는 가치가 내가 이 행동하는 것보다 가치가 커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되게 감정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무하고도 만나고 싶지 않은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이 나의 감정이 내가 원하고 싶은 삶의 가치보다 작은가? 라고 하면 전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러면 또 그냥 나가게 돼요. 근데 그 감정에 내가 그 추구하는 가치가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움직여지는 거죠. 그냥 내가 소중한 거죠. 내가 오늘 하루 이 감정이 비가 오니까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항상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아이고 오늘은 제가 비도 오는데 무거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예요. 뉴스킨 비즈니스 초대 다 해놨는데 요거 작은 것 때문에 결과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나의 부정을 어떻게 극복을 할지를 올바른 사장님들과 얘기하시고 상담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조금 무겁게 혼내듯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잘 극복해야 진짜 내가 들어오는 사랑하는 파트너들을 더 담을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종을 잘 극복하셔서 우리 2000 비아를 달성하신 우리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계신데 박혜영 사장님이 2000 비아를 달성하셔서 그 노하우를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요즘 에너지가 엄청 폭발이시고 이분은 쓰리잡이에요. 왜 쓰리잡이냐면 뉴스킨도 하시고 육아 아이가 4살인가 어려요. 근데 거기에서 3교대 새벽 출근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밤 나이트 근무 그리고 또 이브닝 출근을 다 멀티로 소화하시면서 정말 이거를 해내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게
그냥 뚝심이 엄청나세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달성을 했는지 완전 이분 당근으로 만난 분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조이풀의 박혜영 사장님 나오실 때 큰 랜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킨 사업가 박혜영입니다. 저는 그 상위 스폰서 사장님은 황보람 사장님이시고요. 온라인으로는 안명희 사장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그 1대 그 백승은 사장님을 그 2,000꾸러미로 배출을 하게 됐는데요. 이분은 작년 4월에 만났어요. 당근으로 만나가지고 케어를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사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요. 투잡에다가 뭐 선교대에 근무고 해가지고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났고 대신에 그 카카오톡으로 연락이나 안부 연락 같은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었었고 저는 케어를 한 번 가면 진짜 제품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가지고 가서 이분한테 다 체험하고 다 써볼 수 있도록 제 걸로 해서 다 사용해줬어요. 바디젤, 뭐 얼굴젤 갈 때마다 다 최근에도 지금까지도 다 제 걸로 써주고 있고요. 뭐 이게 아깝다 이런 계산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 대신에 일단 나한테 받고 가면 아, 이게 케어를 받고 안 받고가 확실히 다르구나. 이게 내가 다음에 또 이 사람을 찾아서 받고 싶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케어를 해줬고요. 출근 전에도 막 1시간씩 케어를 해주고 갔어요. 근데 이분한테 저는 작년 8월부터 TRNT를 계속 얘기를 했었고, 이분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실내 쌓기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바디 갈바닉을요, 출근 전에 1시간씩 그분이 원하는 부위를 다 밀어줬어요. 배, 다리, 등, 이런 거를 1시간씩 밀어주고, 그분이랑 얘기하고, 뭐, 개인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도 다 얘기하면서 충분히 친해질 시간 갖고 출근하고.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요. 그분한테 골든하우스를 계속 얘기했어요. "이렇게 받지 말고 저처럼 작은 소소한 돈, 그게 큰돈이 될 수 있고 사이드머니 될 수도 있고." 사실 이분은 뭐 이렇게 어렵게 살진 않았어요. 남편분이 그 보험을 하면서요. 뭐 어차피 억대 연봉자여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아시는 니즈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골든하우스 얘기하면서 사업 설명을 해 줬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분의 첫째 아들이 아토피가 좋아진 거예요. 바디바랑 그다음에 퍼레니얼 크림을 가지고 아토피가 좋아지면서 이분이 인제 서서히 제품에 대한 인제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인제 마음이 쪼금 확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 월에 TR90를 하면서 대리점을 진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몸이 좀 안 좋아서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사업이 아닌 것 같다. 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저는 막 다 이분이 대리점 이 파트너가 저가 될 줄 알고 막 부풀어 있는데 이분이 딱 안 하고 "나중에 하겠다."라고 사업을 포기하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막 거품이 막 이렇게 일어나다가 싹 가라앉고 그 모래성이 쌓였다가 이렇게 싹 가라앉은 것 같으면서 저도 에너지가 쭉 빠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한숨을 쉬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래 그러면 지금이 타이밍이 아니면 좀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 이 사람이 사업에 결심하는 게 아니면 그냥 기초 처음에 이 사람을 만났던 케어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 해서 그러면 "몸 안 좋으니까 케어 받으세요, 케어 받으세요, 케어 받으세요." 해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인제 그때 그러니까 제가 케어로 다시 돌아가면서 빠진 에너지를 잡아준 게 스폰서링. 완전 저한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다시 기회가 올 때 "잡으면 된다, 잡으면 된다. 괜찮다.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다. 괜찮다."고 저한테 계속 스폰서분들이 힘을 실어줬고요. 그러다가 인제 2,000 BR이 나왔어요. 그리고 넘버원 패키지가 나왔고 이분한테 인제 좀 더 쉽고 빠르게 대리점이 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안을 했고 본인도 디바이스랑 제품을 쓰다 보니까 저 있게 좋다는 생각은 완전히 확실했어요. 그래서 "뉴스킨 제품을 자기도 평생 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린이집 또래 언니들한테 케어를 제안한 거예요. 그룹핑을 시켜서 제안을 했고 영희 사장님하고 보람 사장님 같이 팀협으로 해 가지고 한 번에 4 명씩 막 케어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도 없고 잡혀 본 적도 없고 '이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냥 이 사장님이 이 그룹을 4 명의 집단의 케어를 잡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결심을 했겠냐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무조건 예스를 했어요. 그래서 케어 계속하고 실내 쌓기 하고 명연 날 때마다 스폰서 선생님이랑 한 명씩 맡아 가지고 명연 관리해 가면서
이제 매니아를 만들어 갔고 11시에 저희 월요일 날 섰는 그 팀 미팅 있고 그 팀 미팅에서 뷰클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인됐던 5-6명 분들, 그 케어받고 실내 쌓기 했던 그 5-6명 분들이 디바이스랑 기초 제품을 다 구입해서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게 그분들이 쓰고 나니까 이분이 그냥 자연적으로 2000 원먼스 BR 달성하면서 바로 그냥 대리점이 됐던 거예요. 저는 그냥 분명해요. 만약 진짜 저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한 명? 두 명? 어쩌면은 아마 한 명도 못 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용기 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 예비 파트너 사장님 돕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 저의 마음을 간절함을 아는 저희 스폰서 사장님의 팀업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그 한 명 원먼스 BR 그 꾸러미 키트로 해서 배출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장님. 거기 안에 제가 강의했던 모든 게 들어있지 않나요? 왜 저는 그걸 듣는데 눈물이 날까요? 어, 왜 갑자기 눈물이 나죠? 어, 이게 그만큼 간절하셨고, 대리점 배출을 간절하셨고, 1월에 그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대리점을 진행하다가 그분이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냐? 그냥 한 번 더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같이 스폰서 사장님들, 여기 지금 혜영 사장님이 또 보람 사장님의 1대 파트너시거든요. 저한테는 2대세요. 그렇지만 그냥 항상 함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누구도 뭐 네 거 내 거 없이 진짜 명형 고객을 제가 한 분 맞고 뭐 이렇게 한 분 맞고 한 분 맞고 이래가지고 다 3명을 찢어서 다 했거든요. 그리고 막 보람 사장님은 막 이걸 막 뷰크를 할 때 엄청 열정적으로 갈바니고 밀어줘요. 그래서 고객분들과 그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아니 저렇게 밀어야 되나 봐요. 막 출진 사장님은 머리를 저렇게 길러서 막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제가 감동을 한 게 뷰티 클래스를 하는데 소연 사장님이 소비자분이 하나도 없으셨는데 거기에서 강의를 해주셨고, 저는 그냥 지휘만 했고요. 그거 다 해주신 거는 우리 사장님들이거든요. 소연 사장님이 정말 멋지게 호일러로 그걸 뷰크를 해주셨고, 또 우리 출신 사장님과 정희 사장님이 자기 소비자가 아닌데 가서 막 또 해줘요. 손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소비자 아닌데도.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마음들을 다 같이 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서 또 혜영 사장님의 주역으로 이렇게 진짜 딱 2000 비아를 너무 정석적으로 만드셨어요. 그 4명을 가입해서 그 4명이 하게끔. 그리고 엄청나게 혜영 사장님이 성장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안에는 엄청나게 아마 다들 느끼시잖아요. 파트너 한 명 오면 정말 나랑 다른 마음을 같이 이렇게 다 협업하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 사장님들이 힘드시면서 거기서 또 내가 성장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를 깨달아 가고 계신 게 갑자기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왜 우냐고 저한테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루비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꼭 달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계속했던 것들이에요. 계속했던 거를 정말로 적용해서 2000PR을 배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오늘 제가 뭐 부정 극복 막 이런 거를 강하게 했어요.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이걸 명심하시고 이렇게 정말 멋있는 팀을 다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맞아요. 성인 사장이 혼자 하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했을 때 멀리 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에너지 내셔서 이 2000 BR의 꾸러미를 나는 오늘도 누구에게 기회를 전달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에너지 있게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용민 사장님 뱀에게 말을 걸지 말한가요? 그 2탄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뭇한 미소로 이렇게 항상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이영민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남자 청담동 이 선생입니다. 네, 은서 사장님 또 빵 터지셨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왜 좋냐면 이런 날에 고객분들 만나면 마음이 다 차분해져 있으시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됩니다. 너무 화창한 날보다도 이런 날 많이들 만나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대화가 더 진솔하게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경험해 보시고. 네. 지난주에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라는 주제로 얘기를 시작했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이게 정신과 의사가 쓴 거잖아요. 정신과 의사인 그 마크 골드스톤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읽을수록 굉장히 기술서인 것 같지만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뭐냐면 그만큼 모든 이 책의 정서는 이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이 진심을 우러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아, 내가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전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나눴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네. 지난주에 추천 인사를 많이 제가 보여드렸어요. 잠시만요. 공유 제가 다시 걸게요. 추천글을 지난번에 이제 읽어드렸던 거 다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를 끌어들이는 마법의 기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테크닉이자 과학이다. 하지만 마음 정서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랑의 마음이 깔려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깔려 있지 않으면 이런 기술을 구사하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지난번에 자살 협박범 프랭크의 예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거의 뭐 동화 구연대회 수준으로 해드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살을 앞두고 있는 자살 협박범을 어떤 식으로 그 마음을 여는지에 대한 과정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네. 뭐였냐면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을 믿는다는 그 한마디의 마음이 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를 이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것을 도식화 시켜봤어요, 제가. 설득 과정의 사이클을 보니까 일단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표정은 아니지만 우리를 저항하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킨의 제품으로 만나든 아니면 사업으로 만나든 마음에 일단 철벽을 치고 만납니다. 그럼 다들 느끼고 계시죠? 겉으로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겉으로 웃고 있지만 나는 절대 저 사람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런 결심을 하고 나오거든요. 우리를 만날 때는. 그럴 때 먼저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귀를 열 수 있게 만드는가,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이인 과정이라고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멜트인이라고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진심 어린 그분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그 카운셀링 되게 잘하시는 분들 혹은 상담을 되게 잘하시거나 세일즈를 정말 고수처럼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 메시지를 어떻게 강력하게 전달할 것인가 보다도 그분들 빗장을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한 것을 훨씬 더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상담 초반에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요. 뇌의 대학, 이 뇌 그림 보셨죠? 이게 바로 여기에서 뱀의 뇌가 나와요. 발생학적으로 가장 뇌의 중간에 있는 게 뇌관과 소뇌라는 건데 이것이 파충류의 뇌, 즉 뱀의 뇌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편도체라고도 말하고 가장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생명 유지의 뇌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사물을 받아들일 때 이 뱀의 뇌가 먼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 이것은 이제 포유류의 뇌, 쥐의 뇌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강아지들 키워보면은 강아지들 감정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네.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키워보시면 알죠. 그런데 사람의 뇌, 영장류의 뇌는 대뇌, 그 중에서도 이 앞에 있는 전두엽, 이 안에 거울신경세포라는 것도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뱀의 뇌에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간의 뇌로 전환시키는가가 이 설득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걸 이제 앞으로 제가 자세히 풀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 세 가지는 우리의 뇌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편도체의 납치 기억하시죠? 원래 우리는 이성의 뇌가 이렇게 조종관을 잡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열받고 거절에 부딪히고 감정의 소용돌이가 칠 때는 갑자기 뱀의 뇌가 우리의 조종관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편도체가 우리 조종관을 잡는 하이제킹했다, 납치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편도체의 납치를 하루에 여러 번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랑 대화하다가도 상대방은 편도체의 납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거울 신경세포, 이 전두엽에 있는 공감의 물질, 즉 나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허물어 내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공감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제 좋은 스폰서 사장님들은 나를 많이 칭찬해 주시죠. 그런데 그러기도 참 쉽지 않죠. 네, 내가 잘하고 있어야 칭찬을 주러 받는데 내가 좀 잘 일이 안 되고 있고 하면 참 칭찬받기가 쉽지 않아요. 내 가족들로부터도 응원받기가 쉽지 않고 그랬을 때 진짜 내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정말 내 편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마크 골스톤이 실제로 편집증 환자를 만난 예예요. 근데 이 편집증 환자가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 지적인 편집증 환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정신과 의사를 4명을 갈아치운 상태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5번째로 만난 게 이제 골스톤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해둘 게 있는데요. 우리 집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밤새도록 소란을 펴서 제가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보면은 시사 다큐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위에서 뭐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난다. 그리고 집에서 가스가 내려오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단 공감을 했죠. 아, 짜증이 많이 나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편집증 환자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런데 깜빡하고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집은 제일 꼭대기층에 있고요. 옥상으로 통하는 문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위에는 사람들이 안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괴기 영화가 아닙니다. 네. 위에는 사람이 안 살고 있는데 위층에서 계속 쿵쾅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집증 환자는 이 의사를 음흉한 미소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 거예요. 자, 멘붕 상태에 빠지죠. 골스톤은. 그런데 이랬을 때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이미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수많은 생각이 골스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될까? 예를 들면 여기서 그런데 그 실제로 위에 사람들이 안 사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말을. 그래서 골스톤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편집증 환자 이름이 잭이거든요. 잭, 그렇군요. 저는 당신의 말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한동안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유심히 노려보더랍니다. 이 편집증 환자가. 그러더니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래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의 말에 공감해 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집증 환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위에는 사람이 안 사는데 자기 귀에는 이 소음이 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자기 말에 공감해 주기를 마음속 깊이는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울더래요. 한참 동안 울더니 이제 좀 가벼워진 표정으로
미친 소리를 들렸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도 미친 소리 하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어줬다라는 그 진심 하나에 상담이 이제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유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왜 이런 편집증적인 기질을 갖게 됐을까요? 주로 보면 주변에서의 공감을 오랜 시간 동안 얻지 못하고 비난을 받고 본인에 대한 스트레스가 내재됐을 때 이런 편집증적인 성향을 사람들이 갖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주변에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을 민폐를 끼치는 사람,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더 고립되고 더 많은 편집증에 시달린다는 거죠. 네. 이런 중대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편집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그리고 상처를 받고 거절당하는 일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내가 그분들의 감정에 거울을 비춰줄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을 조절하는 제가 9가지의 법칙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본 법칙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흥분한 내 안의 짐승을 빨리 진정시켜라. 이게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짐승 뭐 익숙하죠? 내 머리에는 이미 뱀도 살고 있고 포유류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어떤 자극이 오면 내 머리가 먼저 짐승의 조종관을 뺏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은 나는 정말 너무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나를 열받게 하거나 나를 실망시키거나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제 고수들은 그거를 다 표현을 안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굉장히 그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의 짐승을 어떻게 진정시킬까에 대한 문제예요. 비상탈출을 하려면 당신부터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행기 다 타고 보셨죠. 그리고 그 승무원이 비행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서 산소 공급기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옆에 유아가 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유아한테 먼저 그 산소호흡기를 씌워주나요? 내가 먼저 쓰나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산소호흡기를 어른이 먼저 쓰라고 항상 얘기를 해줘요. 네. 어른이 먼저 산소호흡기를 쓰고 그리고 아이한테 씌워줘라. 이게 뭐냐면 내가 먼저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정신을 유지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들의 대화 중에서도 반드시 먼저 지켜줘야 될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떤 반응이 왔을 때 먼저 공격 모드, 이 뱀의 뇌가 먼저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 모드로 접어듭니다. 이 포유류의 뇌가 그 다음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뇌, 인간의 뇌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 원리를 빨리 깨닫고 빠른 속도로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삶에서 이걸 터득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데 처음에 이런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은 이거를 깨닫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알고 인정하면은 의도적으로 이걸 빨리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극이 우리한테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럼 공격 모드에서 아 내가 지금 뱀의 뇌가 내 조종관을 잡았구나를 빨리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 모드에서 지혜 모드로 전환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실은 감정이 격해진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은 이성을 찾게 돼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전환의 속도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고수들은 순간적으로 이걸 전환시켜 버려요. 정말 나한테 모욕적인 언사가 왔거나 나를 화나게 하거나 이런 게 왔는데 표정 변화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혜 모드로 전환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탑 리더로 성장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들을 겪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헉에서 오케이로 빨리 스스로를 진정시켜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자세히 한번 풀어드릴게요. 처음에 어떤 반응이 확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헉! 이게 뭐 젠장 이런 단계에 와요. 놀라는 거죠. 그냥 반응이 먼저 와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것을 인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걸 그냥 빨리 인정해 버리세요. 아, 이거 큰일 난 거네. 이렇게 인정하시라는 거죠. 그냥 헉에서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이씨, 이제 회복을 시동을 거는 거예요. 에이씨, 이렇게 시동을 거는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자, 그럼 이거 뭐냐면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시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이제 5단계가 오케이. 자, 이제 한번 이성의 단계로 이것을 재개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 단계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요. 헉? 아, 큰일 났네. 큰일이군. 에이, 그럼 자, 오케이.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죠. 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헉? 큰일이군. 에잇? 자, 그럼 오케이.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미 저희 그룹 내에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본인이 잘하시는지 모르면서 이미 터득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래서 이 1단계에서 5단계가 거의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면 가장 좋고요. 일단은 1단계에서 헉 단계에서 2단계로 들어가려면 그 상황을 잠시 피하고 눈을 감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게 잘 되다가도요. 이게 잘 안 되는 단계가 있어요. 누구냐면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그리고 내 배우자와 애인과 대화할 때, 아, 정말 얘는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 자녀하고 대화할 때, 특히 10대에 접어든 자녀와 대화할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자극했을 때 이 방법을 한번 잘 기술하시기 바라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오히려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게 모두가 빨리 돼요. 고객님이 나한테 뭐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던가 날 무시했다거나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또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앞에서 하품을 하고 있다거나 이럴 때 갑자기 헉 단계가 오죠. 네, 슬프죠. 그럴 때는 또 빨리 그래도 오케이가 돼요. 그런데 저희 집에 함께 살고 계시는 에스더 사장님이 제 마음을 몰라준다거나 이럴 때는 헉 단계에서 많이 머물러 있고 제가 편도체에 납치를 당한 상태에서 반응을 할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한참 멀었구나. 한참 많이 배워야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미 우리나 많이 알고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듣는 편이야. 잘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나는 상대방을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 단계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견고한 필터는 각 몇 가지나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선입견에 의외로 굉장히 많이 휩싸여서 살아요. 어떤 사람을 한번 처음 만나잖아요. 그럼 머릿속으로 빨리 필터링을 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이 사람의 성이 뭔지, 이 성이라는 건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이 어딘지,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은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막 순간적으로 판단해 버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들이 이제 지하철을 탔어요. 자리가 몇 개가 남았습니다. 자리가 몇 개 남았는데 첫 번째 그 빈 자리 옆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약간 지저분하게 생긴 남자가 앉아 있어요. 눈빛도 약간 조금 음흉해요. 뭔가. 그리고 한 빈자리 옆에는 또 누가 앉아 있냐면 한 중년의 부인이 앉아 계시는데 이게 그냥 뜨개질을 이렇게 얌전히 하고 계세요. 우리는 아마 본능적으로 그 조신하게 생긴 중년 부인 옆에 앉게 될 가능성이 많겠죠. 거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이 남성분은 뭐였냐면 그날따라 좀 상태가 안 좋았지만 굉장히 마음이 그냥 선한 그냥 중년 남성일 뿐이었어요. 사실. 그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눈빛이 좀 날카로워 있는 상태였고, 이 중년 부인은 누구였냐면 그 뜨개질 상자 안에 그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자살 테러 분자였던 거예요. 네. 우리는 사실 그 사람들의 속속들이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겉모습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하는데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마음 상태조차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경우죠. 그래서 이건 좀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우리는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래 산 부부들, 뭐 한 30년, 40년 사시는 부부들 있잖아요. 황혼 이혼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 입을 넣고 그렇게 오래 사시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자, 서로 가장 가까운 가족들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또 나랑은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 내 스폰서님과 내 파트너 사장님.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 마음속을 탐구해 보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팀워크가 좋은 팀은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 스폰서 사장님한테 이 미러링을 잘합니다. 그분들을 위로해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냥 스폰서 사장님들이 파트너 사장님들의 마음을 잘 미러링해 주는 경우들은 그래도 흔한 경우인데 오히려 반대로 이 스폰서 사장님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에 대해서 미러링 해주시는 되게 성숙한 파트너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예외 없이 사업이 굉장히 잘 진전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스폰서한테 뭔가를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징징거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여지없이 사업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스폰서 사장님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미러링하는 기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이미 내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공감하고 미러링 해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술. 그거 자체가요. 그 관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미 권태기에 접어든 부부들조차도 서로 신혼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게 근거가 돼요. 그래서 꼭 일단 본인들 가족분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라요. 자녀분들이 있으면 나는 이미 얘는 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뭐 나는 얘를 이미 너무 잘 알아. 내가 젖먹여서 내가 키웠어.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 아이는 과연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있을까를 계속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10대 아이들은 자기의 마음을 내비추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특히 마음속에 고민이 있을 때 그것을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공간에 자연스러운 시간에 물어봐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큰 관계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가족분들한테 오늘 꼭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됐는데 9가지 법칙 중에서 오늘 2가지를 했어요.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나올 거예요. 결국에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 먼저 챙기자. 네, 오늘 하루 많은 분들과 사랑의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민 사장님과 다시 한번 아까 앞에서 또 순서 진행해 주신 명희 사장님과 박희연 사장님 총 이렇게 박수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정말 많이 공감을 하시는 채팅방을 봤어요. 그래서 용민 사장님의 이 강의에서 또 많은 부분들을 또 공감을 하시고 깨달으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오늘 금요일 되게 또 평일의 마지막 날이긴 한데 더 많은 에너지 받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이렇게 네 너무 좋아요. 저희 내일 토요일 투잡 시스템 그대로 진행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문과반까지 다 체크하셔서 같이 내일 아침에 또 만나뵈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TRINT 챌린지 26일에 오픈합니다. 다 숙지하고 계신 다음에 많이 미리미리 예약 받으시고 전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장님도 오늘도 금요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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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